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전선이 남부에 위치하면서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 시간당 최대 7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을 비롯해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며 추가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에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그리스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 겪는 후유증인 롱 코비드 증상이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암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원인인데 롱 코비드의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몸속을 지나가는 전자파를 한 곳에 모아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전극 패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 없이도 근육세포의 회복은 물론 상처 재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새 우주망원경 유클리드가 지난 2일 발사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은 넓은 우주를 관측하며 미지의 영역을 살펴볼 예정인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호남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더 약화한 채 남하해서 남해안 부근에 머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 일부에는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장마철 2차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보다 하루 이틀 먼저 물폭탄을 맞은 중국 각지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구름은 편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맹렬하게 몰아치고 승용차들은 힘없이 떠밀려 다닙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도 빗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힘에 부칩니다. 중국 동부 항저우의 한 마을에서 폭우가 홍수로 이어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是有人失联，但是我们现在正在全力查找。有些人可能他只是一下子就没有找到而已。我们是要找到人，我们才能确定。 근처 대도시 상하이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대중교통마저 마비되면서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퇴근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후베이성에선 물에 잠긴 도로에 멈춰선 버스에 승객 50명이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에도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큰 비가 내려 주민 5,6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本次过程具有影响范围广、累积降水量大、局部降水强度强等特点。强降水区域容易发生山洪、滑坡、泥石流、农田自涝等次生灾害。 중국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바다를 건너며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는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그리스에서는 산불로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구촌 곳곳 이상 기후를 류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 도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가 강처럼 변하고 주택과 차량들이 잠겼습니다. 24시간 동안 250mm, 통상 이곳에서 석 달간 내리는 비의 양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52년 만에 기록적 폭우입니다. 곳곳에서 도로 등 시설 피해와 함께 정전이 잇따랐고
북부에서는 댐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We have confirmed reports from the RCMP of 4 missing people out of 2 separate incidents. Both of them were in West Hants. 그리스 남동쪽 로도스 섬에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 보트와 민간 선박 수십여 척, 버스 등이 총 동원됐습니다. 현재까지 3만 명가량이 대피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산불은 폭염으로 건조해진 날씨에 강풍까지 일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남서부가 연일 폭염에 시달리는 사이 중북부 일대에는 폭풍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 우박들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어떤 것은 야구공만한 크기여서 건물 창문들과 차량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It was like abusive. It was apocalyptic. The pressure that they were coming down was just, I couldn't believe it. 앞서 폭염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북동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슈퍼 엘니노의 영향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폭염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우박까지 극성입니다. 남부 유럽을 달구고 있는 이번 폭염이 8월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지역에 대형 우박이 떨어집니다.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휩쓰는 남부 지역과 대비됩니다. 폭염이 지배하는 남부는 이제 40도 넘는 낮 기온이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새들도 목을 축이며 더위를 이겨내려 애씁니다. 로마의 주민들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린 소나기에도 감격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이번 달 들어 15일까지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며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o we should expect, or at least plan, for these extreme heat waves to continue through August. 전문가들은 인체는 계속되는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안전 지침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That tree fell in front of us, so I had to slam on brakes. I was going to back up because you can't turn the cart path. I mean, it's woods. And about time I got ready to back up, a tree fell behind us, and then it started falling everywhere. And we just ducked down. I was holding on to the steering wheel, and you can't really remember much, you know what I mean? You're scared to death.
요즘처럼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높은 습도와 낮은 기압으로 관절염 같은 관절 질환도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철 건강관리 요령을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10년 넘게 앓고 있는 김윤주 씨는 장마철만 되면 괴롭습니다. 잦은 비로 통증이 심해지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한방병원을 찾아 침을 맞습니다. 장마철이나 이제 만약에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쿡쿡쿡 쑤시잖아요. 허리는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이 아파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침을 많이 맞고 이러고 하니까 그런 증상이 많이 호전됐어요.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건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압력이 줄게 되면 이 관절 주머니가 팽창하게 되거든요. 팽창하면서 주머니 주위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날씨가 습해지면 생체 에너지에 필요한 그 기혈이라는 순환이 떨어져요. 장마철 크게 느는 식중독도 조심해야 합니다. 살모넬라균, 포도상 구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모두 습도 높은 장마철에 잘 번식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을 30초 이상 잘 씻고 음식은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닭이나 달걀을 만진 뒤 다른 음식 재료를 만져서 오염되는 교차 오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을 지나치게 트는 것도 체온을 떨어뜨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낮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장마철 장의 면역 부담을 줄여주고 또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음식으론 과일이나 견과류, 마늘과 파, 새우, 식초 등이 좋습니다. 목욕이나 반신욕도 좋은데 뜨겁거나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심박동을 적절하게 통제해줘서 좋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만성염증이나 피로가 악화하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또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네바다주 보건당국은 최근 2살짜리 아이가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이 아이의 병과 사망의 원인이 뇌먹는 아메바라고 알려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고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아이가 링컨 카운티의 천연 온천인 애쉬 스프링스에서 아메바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한 호수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노출된 10대 아이가 숨지는 등 미국에서는 뇌먹는 아메바에 숨지는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196곳에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3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여름철에 들어섰는데도 독감 유행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전 국민이 방역 조치를 잘 지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결과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정도가 낮아져 유행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몇 달간 극심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를 이른바 롱 코비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롱 코비드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해외 연구진이 처음 밝혀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완치 후에도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부터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등 증상은 무려 200가지 이상입니다. 숨을 이렇게 쉴 때 기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폐 깊은 속에서 아파요. 그냥 평상시 기침이 목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폐 속에서 아픈 거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증상이 3개월 넘게 계속되는 경우를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처음으로 롱코비드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롱코비드 환자 6천여 명을 포함한 109만 명의 의학 자료에서 코로나19 중증도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 51개와 롱코비드 증상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원래 폐암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던 폭스-P4 유전자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환자는 롱코비드 확률이 약 1.6배 높았습니다. 롱코비드의 위험성이 타고난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점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증화보다는 이 증상의 장기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계에선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유전자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환자에게 롱코비드 예방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롱코비드 예방과 치료 방침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메드 아카이브에 공개됐고 학술지 네이처에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별과 행성, 가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작 5%뿐이고 나머지 95%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데요.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발사됐습니다. 과연 우주 암흑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 양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유럽 우주국 이사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의 이름을 붙여 만든 이 망원경은 높이 4.7m, 무게 2톤에 반사경 크기는 1.2m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매우 좁은 범위만 볼 수 있는 제임스 웹과 달리 유클리드는 넓은 시야각을 지녀 우주 전반을 넓게 담아내는 일종의 풍경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도 200배 넓은 시야각으로 우주의 비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실체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물질은 단 5%뿐.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져 은하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27%를, 우주 팽창을 가속화하는 암흑에너지가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back in time by 10 billion years and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universe has evolved and why we are where we are today. 유클리드 망원경은 사상 최대의 3차원 우주 지도를 그린 뒤 여기에 나타나는 중력 렌즈 현상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중력 렌즈란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나온 빛이 다른 천체의 중력 영향을 받아 왜곡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연구진은 관측 가능한 물질의 영향을 제거하면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we see that the images of the galaxies are distorted and the distortion is caused by the dark matter in the universe bending the light as it comes towards us.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다음 달 초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150만 킬로미터 지점, 제2 라그랑주 점에 도착합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보정 작업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첫 관측 이미지는 오는 10월에 공개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2025년부터는 주요 관측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자기기에서는 모두 미세한 전자파가 나오는데요. 이런 전자파는 우리 몸에도 쌓이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몸으로 들어오는 전자파로 세포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이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서는 모두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런 생활 속 전자파는 우리 몸에도 미세하게 쌓였다가 접촉하면 쉽게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를 이용해 몸속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전극을 붙여 몸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서 저희가 전극을 설계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전기장이 집중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외부에서는 사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생리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기 자극이 되는. 연구팀은 다리에 전극을 붙인 뒤 전기 에너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다리 근육을 움직여봤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근육 피로도가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근육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운동 효과는 좋아지고 피로도는 줄어든 겁니다. 또 운동복에 같은 방법으로 전도성 실을 붙인 뒤 움직였더니 전극을 따라 전기 자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저주파로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자극에 활용하면 원하는 부위의 세포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배터리나 전선과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도 전극 패치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전기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피부세포나 탈모세포에서도 이런 효과를 확인했으며 전기 자극이 세포 재생을 도와 상처를 빠르게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 말벗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AI 상담원이 전화통화하다 위험을 감지하면 긴급 콜센터에 연락해 안전을 챙기게 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78세 백건영 할아버지 집에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립니다. 밤새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신지, 마치 손주딸이 할아버지 안부 챙기듯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예, 오늘 점심도 잘 먹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은 잘 가요. 전화를 걸어온 건 AI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둘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화되고 발전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친한 친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노인 말벗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 상담원이 대화를 거듭할수록 더 진화한 내용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부터가 이제 몰랐어 참. 그런데 그렇게 전화 받고 나면 또 우리는 또 애안이 되지 아무래도. 대화 도중 우울하다, 외롭다, 죽고 싶다 같은 단어가 나오면 위기증으로 감지해 긴급 복지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이후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3번까지 전화를 했는데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를 찾게 됩니다. 경기도는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사람으로 직접 하는 거에는 그 증가하는 인구수만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어. 초고령화 시대, 돌봄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AI 말벗 서비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 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스터리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UFO, 외계인 등이죠.
광활한 우주 속 지구 밖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지구 밖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